이게 글로벌 기업의 면접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2달 전에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나에 대한 자신감이랑 내가 누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그 점이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에피소드들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우선 저도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본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네.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게 3차 면접 때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시츄에이션 질문들을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네가 그렇게 제시한 행동들을 했는데도 만약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만 한 20분 동안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들이구나 싶었던 점이 조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시츄에이션을 먼저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부풀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 질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래서 이건 어떤데? 이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이게 글로벌 기업의 면접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위해서요. 그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중요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그걸 해봤나? 할 줄 아나? 그러니까 잠재력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할 때 그런 면접 질문들의 답변을 들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0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 한 캐테고리가 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또 다른 거, 기억에 남는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2차 면접을 봤었을 때는 초반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면접인 줄 알았는데 음. 1시간 동안 풀로 영어 면접을 진행했었거든요. 면접장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당황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형식적인 질문들 몇 개 하고 진짜 제가 살아왔던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뭐 미국 가서 뭐 했고 말레이시아 가서 뭐 했고 만약에 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싶다면 어디 살고 싶은지, 그 이유는 뭔지, 뭐가 너를 그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 거 보면서도 제가 알고 있던 형식적인 면접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사실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지, 적응력, 혹은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두려움이 없고 즐기는 사람들은 딱 성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어렵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좀 편하다, 좀 캐주얼하다 느끼셨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였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면접 복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말 정말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면접이 진행됐어가지고 1시간도 좀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회사와의 핏을 되게 중요시 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점? 이게 딱 특정 질문에서만 느껴진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끝나고 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가 그냥 이 회사와 핏이 맞지 않는 거구나 싶은 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계속 도전하시거든요. 이번에 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다 이래도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러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끝내는 되시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면접을 앞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팁 혹은 마음가짐? 예를 들어서 사실 2달 전에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자기 세뇌를 하고 들어갈 걸 싶더라고요. 나는 엄청나게 패기 넘치고 이런 식으로는 엄청 적극적이고 반면 이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제가 좀 더 제 대답에 명확하게 한 길로 쭉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츄에이셔널 면접을 하면서 그걸 이제 세우지 않고 들어갔던 점이 제가 약간 살짝 답변을 하는 도중에
약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 살짝 순간적으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네. 돌아간다. 2개월 전 돌아가면 이제 돌아간다. 딱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면접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자신에게. 아무래도 신입 포지션이고 하다 보니까는 너는 매우 패기 넘치고 적극적이고 모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신입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학생분들한테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또 모티베이션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어떤 주문을 외웠냐면요. 제 스스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You're too lucky to have me. You're gonna say you're too lucky to have me. 되게 너무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다가 당신들이 나를 고용만 하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내 머리에다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건방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게 저한테 되게 힘이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하셨던 게 한 어느 정도 회사를 지원을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뭐 인턴이든 신입이든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한 3곳에서 연락을 받았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2곳에서는 이제 제가 인턴십을 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인턴십 하는 곳이 제가 원하던 곳이었어가지고 중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뷰를 고사를 하고 이제 인턴십 끝나고 나서는 딱 한 군데 지금 합격한 곳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는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는 무조건 최종까지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부분은 질문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타로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외국계 취업이라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국계라고 하면은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만 갈 것 같고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에 대한 자신감이랑 내가 누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뛰어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자신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